독서 환경에 몸을 묶어라.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는 데 큰 공을 세운 후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겪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귀향 중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인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르고 도망가면서 저주를 받게 되어 10년간 생명을 위협받는 고생을 한다. 오디세우스는 풍랑을 만나 헤매다가 아이아이에라는 섬에서 마녀 키르케를 만나는데 1년 뒤 그가 떠날 때 그녀는 세이렌의 유혹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요정 세이렌은 절벽과 암초로 둘러싸인 섬에서 신비로운 노래로 지나가는 배를 유혹하는데 선원들이 그 노랫소리에 홀려 정신을 잃어 배가 난파되거나 물에 뛰어들어 생명을 잃는다며 세이렌 섬을 지나기 전에 밀랍으로 선원들의 귀를 단단히 틀어막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에게 세이렌 자매의 목소리를 꼭 듣고 싶다면 선원들에게 그의 몸을 돛대에 묶도록 명령하라고 했다.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었던 오디세우스는 부하 선원들에게 명령했다. 나를 거칠고 단단한 밧줄로 돛대에 묶어라. 그리고 내가 놓아달라고 명령하고 간청하거든 더 꽉 묶어라. 세이렌의 노래를 듣는 동안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그를 더 단단히 묶었고 결국 모두 무사히 세이렌 섬을 통과할 수 있었다. 오디세우스의 전략은 21세기 용어인 넛지와 매우 비슷하다. 넛지는 행동경제학의 선구자인 캐스 선스타인과 리차드 탈러가 만든 개념으로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한다. 원래의 뜻은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는 것인데 잘 설정한 환경의 팔꿈치로 한 개인을 슬쩍 찔러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을 연상시킨다. 나도 이 넛지를 활용해 다독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었다. 2008년 새해가 되자 나는 다독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카페에 내 몸을 묶어라였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세계 경제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서 나는 급속도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다. 경제 기사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던 나는 본격적으로 경제 도서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실행을 하려니 독서 트라우마가 나를 괴롭혔다. 그동안 이미 수없이 독서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바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큰 마음을 먹었지만 실패할 것만 같았다. 뭔가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느꼈다. 다독을 위한 특별한 장소. 먼저 나 자신을 믿지 않기로 했다. 매번 세이렌의 유혹이 내 의지를 무참히 박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특별한 장소였다. 일단 집은 아니었다. 집에는 컴퓨터가 있고 나는 게임을 좋아하니 독서를 하다가 분명 게임을 시작하게 될 것이 뻔했다. 도서관은 너무 조용하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조용한 도서관에 가면 침 흘리며 쓰러져 자다가 깰 나 자신이 훤히 보였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이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지 않았고 특히 남자들은 카페를 거의 찾지 않았다. 카페에는 커피를 마시며 지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독서를 하는 여자들이 많았다. 여자가 많은 곳이라? 당시 미혼이었던 나는 지금의 아내인 여자친구에게 일편단심이었지만 그래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기에 여자들이 많이 있는 장소 자체가 상당한 자극을 주었다. 그곳에서 피곤하다고 잘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여성들의 가시권 안에서 책을 멋들어지게 읽는 것 자체가 나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렇다. 난 속물이었다. 마스오카 세이고가 말한 것처럼 난 좀 있어 보이기 위해 카페를 독서의 장소로 선택했던 것이다. 당시 나는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책 한 권만을 들고 카페로 향했다. 빵도 같이 파는 카페였기에 저녁도 대부분 그곳에서 해결했다. 대체로 남자는 나 혼자뿐이었고 그만큼 내 각성 상태는 하늘을 찔렀다. 나는 경제 전문가인 양 독서를 했고 거의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책이 어려워서 덮고 싶거나 졸릴 때도 많았고 마음 한쪽에서 들리는 이제 그만하자라는 세이렌의 목소리에 항복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나를 지켜봐주는 여인들이 많다는 착각이 있었기에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독서가 습관이 되어 있었다. 습관의 사전적 정의는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잊고 굳어진 행동을 뜻하지만 나는 좀 다르게 말하고 싶다. 습관이란 특정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드는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행동을 약 66일 정도 반복하면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라고 말했다. 나는 독서의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그야말로 느낌이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이성은 열정의 노예이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했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휴메의 이 말에 동의하며 이성은 기수이고 감정은 코끼리 라고 비유했다. 기수, 이성가 간혹 코끼리, 감정을 다스릴 수도 있지만 코끼리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그만큼 행동에서 감정의 힘은 강하다.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것이다. 경제도서를 100권 정도 돌파하자 점차 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책 읽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독서의 가속도가 붙는 듯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1년에 300여 권의 책을 읽게 되었다. 이제 나의 뇌는 독서하는 뇌로 변했다. 가소성이라는 말은 고체가 특정 방향으로 바뀌지만 원래의 모습으로는 잘 돌아오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독서하는 뇌로 변해버린 나는 그때 이후로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음 해에 결혼을 하고 여러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지만 1년에 200권 이상의 책을 꾸준히 읽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예전보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은 줄었지만 여전히 연 150권 이상의 책을 꾸준히 읽고 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전략은 오디세우스나 나에게만 통하는 것일까? 심리학자 토드 헤서톤과 패트리샤 니콜스의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무려 36%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게다가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음에도 실패했던 확률은 13%에 불과했다.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 적절한 장소를 활용한다면 10명 중 9명은 변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리해보자. 어떻게 다독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뇌는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 처음에는 책 읽는 뇌가 아니어서 힘들겠지만
뇌는 책 읽는 뇌로 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어떻게 1년에 50권 이상의 책을 읽어? 라고 한계를 짓지 말자. 한계를 짓지 않을 때에만 12분에 핫도그 50개를 먹을 수 있다. 도가편을 상기하자. 사고방식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사고의 변화는 자신의 의지로 충분히 가능하다. 정신무장을 했다면 이제 행동을 할 때이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할 때에는 자신의 의지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독서를 할 수밖에 없거나 최소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라. 카페, 지하철, 도서관, 공원, 어디든 상관없다. 아니면 새로운 동네로 이동해 평소와 다른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독서를 해도 좋다. 연인이 있다면 함께 약속하고 신선한 장소를 물색해 연애와 독서를 동시에 즐겨도 좋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자연 속에 가서 책을 한 권씩 읽어도 좋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독서클럽에 가입해도 좋다. 아무튼 자신의 현실에 맞게 가장 적절한 환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만 그 환경에 자신을 묶어보라. 그 이후부터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이상한 느낌을 독서하는 뇌가 선물해 줄 것이다.